안녕하십니까. 사시범마을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다른 이야기보단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돼 있고 안 가진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몇몇 사람들이 이랍니다. 괴정 5구역,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괴정 5구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집값이 변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쭉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020년도와 2021년도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약간의 조정을 받고 난 이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 지역이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사하구가 해운대구를 앞지를 때도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몇 등 안에 들 만큼 사하구의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특히 괴정 당리 하단 라인은 해운대 못지않을 만큼 계속 집값의 상황이 좋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DSR이니 또는 LTV니 하면서 은행 대출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 대출이 당장 막혀 있다 보니 집 사는 수요들이 확 줄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번 선거를 지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양도세 중과세가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양쪽 윤석열 대표님이나 이재명 대표님이나 전부 다들이 대통령 후보자님들이 생각하는 게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생각은 다르고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1주택자한테 종합부동산세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퇴로를 열기 위해서는 집을 팔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집을 팔았는데 70%, 80% 세금이 나와버리게 되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일단 버티고 보는 거죠. 매물이 작은데 수요가 많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또 얽매여 놨습니다. 수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행 대출을 막아놓은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 상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간다. 경제 제1원칙이죠.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것을 하려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싼 이자를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규제를 해버린 거죠. 이자가 낮으면 뭐합니까? 대출을 규제하니까 집을 못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 40 세대들이 어렵게 지금 집을 마련했는데 혹시 이게 내가 너무 높은 고점에서 잡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우상향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의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조정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정은 이런 조정이죠. 지방도시, 말하는 이제 대도시가 아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런 광주 이런 대도시를 끼고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영향은 있겠죠, 당연하게. 그러나 여기 말고 부산으로 치면 부산 외곽, 김해, 양산, 그 외곽 지역이 그러니까 위성 도시들이 약간의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쪽이 너무 과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부산 평균 집값들이 지금 생각하면 7억, 8억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하구 집값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보다 지금 약간의 호가도 낮아졌고 거래가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곧 정상화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계속 이 상황을 죽여놓게 되면 많은 국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됩니다. 계속 푸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좋은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완화가 계속 온탕냉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이나 유럽의 유로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퍼줬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은 유동자금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사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사실 해운대나 서울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방을 볼 수는 있죠. 내가 로또를 맞아서 뭐 프리미엄이 많이 얼마가 붙었다 이런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집에 살 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부산에서는 뒤떨어져 있지만 사하구가 앞으로 제가 이제 뭐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만 가구가 들어선다. 뭐 물론 명지도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신도시급이 아니라 메가 울트라 신도시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맞춰서 모든 인프라가 다 올라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도 상상 못했고 생각 못했는데 뭐 저보고 뭐 그림을 잘 그린다는데 이게 그림이 되는지 현실이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 중에서 24개 중에 다 되진 않고 뭐 두세 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서부산 터널, 제2대티 터널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주용록이 기한했고 서병수 시장님이 받아줬고 박영준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산 터널 10만 주민들이 사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여기가 남포동인데 남포동까지 불과 5분 차로는 2, 3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면 중구, 서구, 동구의 40만과 여기에 있는 33만에 쳐서 유동인구까지 100만의 인구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라도 100만이 있는 도시는 모든 상권이 살아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슈퍼 울트라 신도시가 들어선다. 앞으로 5년 뒤에부터 10년 사이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해운대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가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센텀이나 마린시티의 그 비싼 곳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을 다시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층수가 높습니다. 리모델링이 맞는데 리모델링 또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하구나 서구, 중구, 원도심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에서 명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명지 쪽 가격이 우리 괴정보다 좀 더 높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동부산의 중심에다가 이제 서부산, 정확하게 남서부산이죠. 우리 사하구는 남부산이기도 하고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운 원도심입니다. 여기에 10만 세대가 들어서고 또 밑에 제가 이제 밑에 다대포가 있습니다. 다대포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집만 지어놓으면 뭐 하느냐.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어. 다대포가 혁신적으로 바뀔 겁니다. 다대포가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세계 유수풀장이 들어서고 상업지로 풀리게 되고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게 되고 정말 해운대하고 비교가 안 되네 라고 할 정도로 발전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사하구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내 고향이니까.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나가서 좀 더 뻗어나갈 생각입니다. 외주로 좀 더 뻗어나갈 생각이지만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외주로 나가는 건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 안에서 하는 건 우리 주민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5천만 원을 벌게 해줬습니다. 저한테 50만 원을 주겠습니까? 뭐 주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5천만 원 벌었는데 저한테 50만 원 못 주겠다면 그건 놀부심 보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도 벌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뒷돈 안 받고 앞에서 돈을 제가 일한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사업을 몇 조짜리 사업을 하는데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게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구역은 제가 돈을 받지 않겠지만 내 고향이라서 이제 사하구를 벗어나게 되면 제가 다른 구역을 이제 사하구를 벗어나 딴 데를 하게 되면 이제 제 사업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을 벌기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이 있는 곳에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남들이 노래방 한다면 노래방 짓고 그럼 다 망해버리죠. 남들이 스크린 골프장 한다면 한 5억 들이 갖고 다 스크린 골프장 다 망하죠. 남들이 했을 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빠른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가장 빨리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들이 다운되겠죠. 그런데 지하철이 다니는 곳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서울, 부산을 비교했을 때 서울 집값이 비싸죠.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20년 내에는 부산 집값이 서울 집값을 능가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이 서울 고속도로의 시작점이고 앞으로 통일 한국의 기차,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기차의 시작점이며 실크로드로 갈 수 있는 무역선의 시작점이 되고 낙동강의 문명의 발상지가 되며 고속도로의 출발점이 있고 부산 신항과 부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도 결국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부산은 영화, 문화, 경제, 산업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곧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서울의 식민지였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이 대한민국의 동맥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항에 와서 실어서 수출하는 게 쉽겠습니까? 부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항에서 수출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부산이죠. 그런데 부산에 많은 규제가 있어서 부산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하구에 똑같은 상황을 했을 때 제가 뭐 지도를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사하구가 발전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너무 내가 이쪽으로 왔나? 잠깐만 이쪽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자, 이 시퍼런색이 공업지입니다. 사하구에 이 빨간색이라고 있는 곳이 어디고? 요 하단역에 조금, 요 개정이 조금 있습니다. 당연히 상업지가 없으니 사하구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똑같은 상황인데 옆으로 조금만 옮겨가도 자, 이래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나? 자, 우리 개정에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만큼만 옮겨가도 중구, 서구, 동구엔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상업지. 당연히 그렇게 잘 살죠. 여기서 이어지는 서면 보세요. 빨간색 천지잖아요. 자, 여기서 해운대로, 해운색도 전부 다 상업지죠. 그러니까 발전하는 겁니다. 해운대 바다나 우리 사하구 앞바다나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바다인데. 우리 사하구만 공장지대를 줘서 그렇습니다. 이 공장지대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박영주 시장님이
저는 이걸 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다대포 상업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낱개역에 조금, 또 전부 다 이 공장 땅입니다. 공장 땅. 여기에 제가 예전에 말했던 카지노, 호텔, 수중 호텔 막 이런 게 들어설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다대포에서 움직이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대포에서 돈을 벌려 들어갔는지 아닙니다. 사하구가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까 대한민국의 중심이 부산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사하구가, 이 항구가 다대포항, 감천항이 일본에서 우리가 대마도 놀러 갈 타시감이 가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거꾸로 우리 감천항에 들어오는 데까지, 부산항에 들어오는 데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다대포항까지 들어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카지노하고 돈 쓰고 관광하고 갈 수 있게 사하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하구에 뭡니까? 전부 다 시퍼렇게 공장만 냉동 공장 넣어놓고 세멘트 공장 넣어놓으니까 당연히 안 오죠. 지금 시장님이 우리 사하구에 다대포 발전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십니다. 물론 제가 제안을 한 거지만, 제가 뭐 돈 벌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대포가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대포 주민들한테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한 이야기로 우리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우리 집값은 오를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잠시 조정을 받고 앞으로 뭐 1, 2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어져서 입주하는 그 시기에 우리 괴정 5구역 집값이 9억 10억, 그러니까 국민 평수 35평을 기준으로 9억 10억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을 하죠. 우리 동네 집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빌라 1억, 주택 1억 5천에서 2억 하던 시절에서 불과 몇 년 만에 4, 5억짜리, 7, 8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보고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벌어서 괴정 5구역이 만들어졌죠. 관리처분 총회를 했죠. 중간에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괴정 5구역 요번 달 중후반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그냥 돈부터 주세요 이건 아니죠. 당연하게 집이 공실이 되고 자기들이 이사 계획을 저희들한테 말을 해주면 그때부터 돈이 나가는 거죠. 인가가 나와서 돈을 주는 게 당연하지만, 저 주용록은 인가는 하늘이 더 쪽 놔도 냅니다. 최인호가 저래 괴롭히면 못 자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인가 내면 되지요. 예? 그리고 최인호를 10억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쯤 받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최인호를 허위 사실에 의한 업무 방해로 형사고발도 하였습니다. 최인호가 죽든가 제가 죽든가 둘 중 하나는 안 죽겠습니까? 예. 근데 저런 사람은 절대 사하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저같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저같이 무지렁이고 천민이고 이 동네 마당새 노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을 위해서 하는 사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 주용록을 믿어주십시오. 지금 카톡방에서 떠드는 것들 한 20, 30명 됩니다. 우리 계정에 김은수 외에 몇 명, 최인호 그 밑에 있는 똘마이들 몇 명, 저 박선우 쪽에 있는 아들 몇 명, 저희끼리 회의하고 해요. 최인호 사무실에서. 투기자들 편들고. 투기자분들은 나도 압니다. 투자해서 내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투기자든 내 프리미엄 띄워 묻고 싶지. 내 프리미엄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장난치는 것들한테는 가만 안 있습니다. 제가 안 되면 알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요번에 그 카톡방에 그것도 나왔다대, 보니까. 그 변호사 해가지고
실전 투자해서 했던 거 전부 다 고발 다 했고, 카톡방에서 허위사실로 가짜로 한 것들 전부 다 고발 다 했어요. 몇백 명이 고발됐습니다. 이제 다 연락이 갈 거예요, 조만간. 예? 자기가 말을 뱉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아니, 하여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각 5구역 밴드에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글을 보고 어떤 시절을 겪었는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내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들 길거리 하면서 담배 피우는 아들 말 못하지요?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성격이 급해서 뭐 하들하고 이러면 뭐 가만 안 있고 잡습니다. 그래, 택도 안 되는 것들이 요즘 그 까불어 잡고 하는데, 하단 2구에게 그 내나 체인호 졸개들하고, 내가 누가 하는가 했더만은, 하단 1동 동사무소에서 모여가지고, 민주당의 이 상황을 전부 다 해서 20페이지짜리라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냈으니까 다음 주 중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한테도 최인호의 불법적인 행위, 허위 사실로 입각한 업무 방해에 대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이재명 선대본부, 송영길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180명한테 다 우편을 다 보냈습니다. 내같이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신문고를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서. 또 말하다 보니 열받아갖고 살짝 그쪽으로 왔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재산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하구에 투자하실 때는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에서 들어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분양권만 있으면 뭘 한다, 이런 말을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4억 5억 주고 살까? 4억 5억 주고 살 바에야 차라리 주택 번듯한 거 제대로 사는 게 낫죠. 그 감정 1억도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원래 가격은 6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그걸 사가지고 큰 걸 갖고 하려니 이게 버거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유튜브로 몇 번 말했습니까? 집을 사고 싶으면 의논을 하시라고. 이걸 말하고 투기를 조장한다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젊은 사람들한테 30대, 40대들이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제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린다는 거지. 그게 무슨 투기를 조장한다는. 확 너희들 조사 다 해갖고 막. 그 사람들은 평생 집도 한 번 안 가져본 사람들이야. 집 하나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왜 나쁜 일이야, 그걸. 또 오늘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또 스마일. 좀 웃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치죠. 내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정 5구역이 또 대한민국에서 뭐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뭐 조금만 데는 있었는데 인가가 나기 전에 이주비 지급을 이번 1월부터 합니다. 박수! 자, 그리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하실 분들은 본인이 잘못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와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성격 보면 시원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뒤끝 있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에는 제가 10년 동안 주민 설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10개월 동안을 주민 설명을 못 하다 보니 저를 잘 몰라서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와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주영록 위원장이 우리 주민들을 빨리 가게 하고 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사구청에서 체인호가 저렇게 방해를 해도 이주민은 지급하려고 하고 그건 내 죄주지요. 예? 그래서 요것도 빨리 이주 철거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주 나간 집은 가차없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빨리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빨리 했던 그 대연구역, 해운대에 있는 구역, 동네에 있는 구역, 서금사 구역, 촉진구역, 오만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10년, 15년 빨리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사업 시행도 못했어요, 그게. 예? 주용록이, 여러분들이 제 싫다면 어쩔 수 없는데, 빨리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죠. 이 불경기에 만약에 코인에 돈 넣었어 봐. 일찍 넣었으면 돈 벌었지. 근데 뒤에 넣은 사람은 새 가슴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식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용록하고 해가지고는 많이 버느냐, 작게 버느냐는 차이가 있지. 버는 거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원주민 여러분들은 재정착을 분담금 없이 자기 재산권과 비슷한 데는 재정착을 하고 할 수 있게 만들고, 부산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삼성부터 SK, 두산건설까지 모든 건설들이 우리 부산에 1조씩, 2조씩, 20조씩, 30조씩 투자를 이뤄내서 부산시 안에 돈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산 바닥에 돈이 돌아야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낙수 효과가 생겨서.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그냥 조용히 오구역에서 오구역만 하고 요 뒤에 돈이나 살살 빼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겠습니까? 카톡방에서도 떠드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다른 구역에 카톡방에는 대형 구역에는 프리미엄이 얼마인데 우리 교정 5억은 얼마인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용록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 다른 그 카톡방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용록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과 이 반대파의 몇 명 안 되는 것들, 그거 해봤자 한 20, 30명 그럴려요, 20, 30명. 제가 관련 세대수가 몇 명이 압니까? 2만 5천 세대입니다. 2만 5천 세대. 사람 수로 7만 5천 명입니다. 카톡방에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악의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주용록하고 와 있으면 돈 법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용록하고 의논해서 내가 앞에 비싸게 산 거를 내가 만회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딱 이 말을 했습니다. 내한테 도움 받아서 내한테 바카스 사오지 마라.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한테 또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줘라. 이렇게 시작한 사랑은 세상 끝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용록 나쁘면 앞에 와서 시원하게 한번 치고 받든가. 내 나이 58 이제 됐지만 아직도 팔팔합니다. 제가 이종격 투기를 지난 한 30년 넘게 해서 팔팔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자신 있으면 한번 오시든가 아니면 법으로 하려면 확실히 끝까지 법으로 가든가. 내가 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끝을 보여줄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한번 인정을 해보세요. 주용록을 한번 인정해보면 돈이 벌립니다. 부자로 가는 길이 벌려요. 카톡방 맨날 쳐다보지 말고 밴드에 나온 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주용록, 체인호가 주용록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제가 헛된 짓 한번 하면 체인호 사람들 시키가 구청을 시켜갖고 하는 짓 보면 참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진짜 부끄러워. 하여튼 여러분들 저하고 손잡으면 부자 되지 가난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저 주용록하고 손잡아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들,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30, 40대 집 하나 가져보고자 하는 강한 돈은 작은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도와줍니다. 투기꾼들 돈 빼먹고 룸사롱 가서 술 처먹게 안 하고
프리미엄 빼가지고 명품백 들고 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집 하나가 전 재산이고 애기 잘 키우고 사람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주영록입니다. 오늘은 구역에 대한 설명보다 사실 경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가 힘들지만 우리가 이번 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히 사하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용적률 19%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주영록 네가 뭐 했노? 예, 제가 했습니다.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오거돈 정부 때 용적률을 60% 내려놨어요. 아파트 짓지 말고 그냥 페인트 좀 칠하고 감천 문화마을처럼 주차장이나 좀 만들어지고 그래 살아라. 재개발하지 마라. 근데 우리도 아파트 살아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 너가 분담금 2억, 3억, 4억 내면서 하려면 해보고 그 뜻으로 용적률 오거돈 시장이 지나가다가 산 보면서 촉진 구역에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산이 안 보이네. 그러면서 60층 아파트가 45층으로 떨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까? 우리 주민들은 60층을 지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나마 19%라도 올라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더 열심히 화합하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지금 19%에 만족하지 않고 40%, 50%, 60%까지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정 5구역 용적률 326% 받았습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 280%도 못 받아요. 이게 다 주민들한테 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있으면 당장 지가 밥그릇을 몇 그릇 사무니 지가 돈을 어떻게 썼니? 여러분 총 우리 매출액이 9,500억인데 제가 1조에서 2조를 더 벌었습니다. 이러니까 말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한 집당 5억 이상에서 5억에서 10억 벌어줬어요. 뒤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걱정스러워서 내가 하는 것이지 그분도 찾아오면 제가 또 좋은 길을 알려드립니다. 속아서 샀거나 제발 부동산 말 믿지 말고 프리미엄이 그 말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타가 어떻고 아니 우리나라 좋은 말 어디 있습니까? 사전타당성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타가 어떻고 피의가 어떻고 아니 우리 옷돈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빨리 가는데 우리 개정 5구역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실전에 저거 있는 것들 요번에 고발 다 당해봐야 아이고 이제 그때서 이제 뒷머리 잡고 아이고 뜨거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 그게 쉽게 던지지 말고 사실 내가 밤에 오면 막 끌어올라요. 주민 여러분 그리고 30, 40대 젊으신 분들 카톡방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건 오늘 하루아침에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죠. 그 분위기에 지금 우리 개정 5구역이 다 잘 되길 바라지 누가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뭐 지금 내가 말하는 투자자분도 또 악성 투기자들도 다 올라가기 바라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떠드는 것들은 무슨 이유입니까? 주용록만 없어지면 잘 되겠다고 하는 것들. 일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주용록의 약점만 찾는 거예요. 그 누구였습니까? 뻔하지? 금마 아닙니까? 금마. 전마. 천벌 받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조합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납니다. 나도 이거 벌써 던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골백 번이 듭니다. 근데 우리 동네 어머니들 잘 살게 동네 어머니들 죽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살볼게
살아볼 수 있게 젊은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면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를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뭐 요거 말고 또 다른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7구역 18일 만에 검인 동의서 나오고 18일 만에 동의서 받는데 10일, 인가 받는데 8일, 18일 만에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대한민국 최단기간 18일 만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주민 단결 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겠어요. 모두 박수. 우리도 빨리 하지만 저 개정 7구역이 더 빠릅니다. 더 빨라. 우리 했던 것보다 한 3분의 1시간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이제 69%로 10일 만에 접수했으니 이제 6% 60장만 더 받아가 접수해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 사이에 8구역 사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아, 요건 전번에 했죠. 별로 그게 없네. 다음 달이나, 그러니까 2월 달이나 늦어도 3월 달까지 구역을 지정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또 박수 치야지. 7구역, 8구역 붙어 있어요. 13구역 접수가 됐으니 이것도 3월, 4월 달까지는 사전 타당성을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박수. 아, 그리고 그 혹시 옆에 좀 빠진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에서 이제 잊어버릴까 싶어서 항상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이제 거와 젠틀빌라 화신 젠틀빌라 그린시티 아파트와 요 외에 사만 그린 아파트 쪽 그리고 금화 아파트 요 구역에 바꿀 때 반드시 넣고 들어갈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걱정할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같이 다 잘 살아야죠. 내만 잘 살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같이 잘 살아야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요쪽이 저 위에 11구역 위쪽이 있지 않습니까? 요쪽 위쪽입니다. 위쪽. 원래 11구역 위쪽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최인호가 저쪽에 도시 재생을 자꾸 한다고 은근하게 말 안 해도 알겠죠, 뒷말. 예? 그래서 일단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구역계 변경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18,000평 1,300세대 이상하다 그림이 옥수수 약이 그렸어. 자, 웃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를 보름 내 빠르면 10일 내에 접수를 하겠습니다. 박수. 주민들이 빨리 하자고 해서 그래요. 여기부터 먼저 하고, 그렇다고 이제 여기 뒤에, 특히 여기 이제 참누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뒤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서 퍼스트 아파트하고 요쪽에, 요쪽을 제가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시장님한테 이제 사구청장님한테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 재생으로 안 가고 요걸 같이 가야 된다. 요거 구역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좀 더 확대해서 구역계 변경을 일단 구역을 접수해 놓고 좀 이렇게 구역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좀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기로 했는데 뒤에 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지역주택조합이나 가로주택이나 저렇게 이제 박선호 같은 놈들이나 이런 보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먼저 접수되는 대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2구역도 처음에는 내가 진짜 그라고 생각했는데 한 9명 정도 되는 것들이 체인호 똘마이들하고 아따 진짜 구청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어 내가 일동 하단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해.
하단 2구역 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해결 못 합니다. 그 밀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묻겠지만 나한테 와서 계속 댓글 고 악성 댓글 다는 금마 골로 갑니다. 진짜. 자, 요건 그렇고 자, 요번 제가 이제 부산시에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산시 정비과하고 뭐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기 전까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괴정 19역을 일단 밀도를 하여튼 자, 여기를 동의서를 요번 1월 달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요, 사실. 요번 설 지나고, 그러니까 2월 1일 지나고 나서 동의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한번 사무실로 토요일, 일요일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 구역별로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9구역, 그 다음에 이제 뭐 12구역, 요렇게 이제 뭐 9, 12가 있는데 요거 시작할 때 이제 9구역과 12구역을 동의서를 요번 설이 지나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줘야 돼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나서줘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계신 반장님이든 뭐 미용실에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 안에서 통장들은 못 움직여요. 체인호가 지랄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주민분들, 뭐 입대위 회장님도 계실 거고 분유 회장님도 계실 거고 뭐 여러분들 있다 아닙니까? 하고자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의서만 받는 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설계 들어가야 되죠. 요즘 부산에 한 200개 정도가 사전 타당성을 준비하다 보니 도시계획업체들이 계약 안 해주고 돈 안 주면 일을 안 해요. 요것도 5억, 7억 들어가요. 설계도 기본적으로 몇 억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하트, 환경, 요런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돼. 몇십억 드는 일을 누가 돈을 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못 내잖아요. 그죠? 근데 주영록은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주영록은 이름으로 주영록을 하면 빨리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외상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코가 끼어서 가는 순간부터 나중에 지금 떠드는 것들 한 1년, 2년만 지나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다 교도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11년 동안 이거 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거, 제가 꿋꿋하게 버티는 게 헛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9, 10, 12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9구역, 19구역, 12구역 중에서 먼저 오는 쪽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원 움직일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이거를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12구역에 여기 흥하거북 위원장님, 김경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 지난 4년, 5년 동안 와서 열심히 좀 해주십사라고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 동네 조합장을 하든 이사님을 하든 하셔야 된다고. 동네에서 찾아와야 하는 거죠. 안 찾아오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일을 벌리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좀 제가 그렇게 조용하는 이유가 있으니 내가 다른 구역처럼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있어 주십시오. 지금 악착같이 지금 4억 5천으로 민원 넣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됩니다. 굳이 부딪히지 않고 익을 때까지 좀 우리가
14구역 그래 제가 사전 타당 접수했습니다. 좀 이게 좀 익을 때까지 좀 14구역 주민들이 좀 가만히 계셔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급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딴 데처럼 박수치라 이렇게 안 하는 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다 했으니까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익을 때까지가 필요합니다.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익어서 그 회란 부서를 돌아가지고 이게 이제 뭐를 또 보완해라 뭐 하면 그게 대해서 따라주고 하면서 상황을 끌고 가서 결국은 14구역을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제대로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죠. 다 밑으로. 그리고 가는 길을 삼복도를 일자로 쭉 펴고 이쪽을 공원으로 만들고 아파트는 앞쪽으로 다 짓고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쭉 짓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 이렇게. 그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익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기준 용적률이 180, 200에서 시작해요. 19% 올려도 219%예요. 또 제가 뭐 이래저래 올려도 240, 250 그 정도 갖고는 그 사업성 가지고는 주민들을 정착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분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와도 조금 정도 나오는 선에서 나오게 하려면 용적률을 더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여기를 14구역을 만들어낼 테니까 저 주용록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서 카톡방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때가. 접수는 됐고 선거가 지나가야죠. 선거가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값이 우리가 2020년 19년부터 사실 불 붙기 시작했죠. 이제 2020년, 2021년인데 막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어요. 거의 2배 정도씩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 4구도 올라갔는데 안 올라간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도심 쪽에 제외된 지역들은 지금도 그냥 1억 5천 이 집값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되고 근데 우리 혼자만 개발됐어도 절대 집값이 안 올라갑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개정 5구역만 한다고 우리 집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금방 그 집 반짝했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이러지 또? 전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 포스코도 들어오고 삼성도 들어오고 SK도 들어오고 하나도 들어오고 롯데도 들어오고 현대 아이파크도 들어오고 현대건설도 들어오고 대림도 들어오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들어오고 이런 회사들이 다 각각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면 와 여기에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물론 아파트만 아니까 테라스 하우스 이렇게 대한 이제 테라스 하우스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4구가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일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노트북이 열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해운대가 어느 날 갑자기 초가집 있던 데가 갑자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센텀 마린시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이 길이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항구 있죠. 공항 가깝죠. 명지 가깝죠. 예? 남포동 가깝죠. 기차역 가깝죠. 이거에서, 또 제가 분명히 약속하는 거. 이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면
요렇게 다리가 다대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민이 힘을 합치면, 아니, 이렇게 아니, 을수도 대교 밑에 다대포로 들어온 다리가 하나 더 있어야죠. 뭐, 요렇게 만드는 게 좀 그렇나?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이어져서 바로 남포동 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살짝 피해서. 보이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조합장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24개 구역에 24명의 조합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님과 감사님들이 있어야 되고, 대의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고 해서 찾아와야 일이 되는 거죠. 나는 이 길을 걸어보니, 어떻게 하면 분란이 터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안 되고가 눈에 보이더라고.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마지막 마무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구역에서 내가 인생을 걸고 내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오시라고. 뭐 엄청난 봉사 기간을 가지고, 숙련의 시간을 가지고, 일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냥 사람들 혓바닥 몇 마디로 했다고 해서 다 조합장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그래서 교도소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입니다.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시도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거는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값을 낮추고 싶어도 인건비와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급격하게 돈을 걷어들인다는 건 세계 경제가 망하자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걸 원만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한 번에 조정은 올 겁니다. 2, 3년 내에. 그 조정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은 올라갈 겁니다.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비를, 시간 알바를 갖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모든 물가가 올라갔듯이 월급도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고 자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남들 올라갈 때 줄 잘 서 있어야 나도 올라가지. 엄한데 줄 서 있으면 하도 안 올라간 데 서 있는다니까. 안 올라간 데 떨어질 때 또 제일 빨리 떨어져요. 우리 괴정, 당리, 하당, 다대포 5년, 10년 안에 봐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놔놓고 5년 뒤에 쳐다봤을 때, 야, 주용록이 정말 대단한 놈이네. 이 말이 나올 겁니다. 부산은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부산 중에 사하구는 사실은 중국 서구까지, 영도구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값 올라갈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버텨주시고, 조금 프리미엄 떨어졌다. 아니, 다시 다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하고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거 다 합니다. 체인호 방해하니까 제가 이주비 준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돈 만들려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알지요? 다른 구역에 지금 이주비 못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거. 그거 모른다면 그 사람 아닙니다. 거기는 이주비 못 주는데 주용록은 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민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열받습니다, 제가. 그래, 정치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방해를 하니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은 제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 해보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살게 할 테니까 저 믿고, 기왕 지금까지 믿고 안 왔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보다 감정이 거의 1.8배 나왔죠? 그게 10% 더 받았으니 거의 2배 안 받았습니까? 200%.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재산권을 갈 때는 분담금 없다니까 제 직권으로라도 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재산권 가지고 너무 큰 재산권을 가지려니 분담금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괴정 5구역 주민 여러분, 이주비를 줍니다. 7구역 주민 여러분, 괴정 5구역보다 2배 빨리 달리겠습니다. 괴정 8구역 주민 여러분, 7구역보다 2배 빨리 가겠습니다. 13구역 주민 여러분, 3월 달에 사전 타당성을 통과시키고 올해 안에 시공사까지 통과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동조 아파트 등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일부 먼저 접수를 하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9, 10, 12 구역은 이번 설을 지나면서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괴정 14구역은 여러분들 조금 인내해 주시고 지금처럼 단결만 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좋은 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리 4구역은 사실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당리 6구역은 1월 말이나 2월 10일경까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당리 3구역도 2월 달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당리 3구역입니다. 당리 7구역은 당리 7구역하고 하단 5구역을 병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 5구역에 용적률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가 높아져서 주민들을 정착시키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거기에 빌 하나 가진 사람이 정착시켜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제가 하단 5구역의 주민들 여러분들 마음 아픈 거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원주민들이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단 4구역 주민 여러분, 자원봉사자 하실 분들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래야 언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리 3, 하단 5일장 있는 데 계신 분들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하 주민 여러분, 부자 됩시다. 2020년도는 진짜 부자 됩시다. 우리가 소중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1억짜리 집, 2억짜리 이 집을 5억짜리, 10억짜리로 한번 바꿔봅시다. 주민들이 단결하면 온갖 소문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돼가는 걸 눈으로 보시라고. 소문으로 이야기하면 저 한 1000번은 죽었을 겁니다. 주영록이 잡혀갔다, 돈 들고 1000억 들고 도망갔다, 목 매달았다, 여기는 아들 도망갔다. 저 주영록이 당당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 주영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다 체인호입니다. 우리 사하 주민을 못 살게 구는 체인호는 주민 여러분들이 단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민 여러분들을, 저 주영록이 우리 주민들을 전부 다 부자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